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채널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매일경제TV 유튜브에 놀러 오시면 생방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유튜브에도 채팅창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상전화 하루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하루 건강 그리고 투자 건강 챙겨가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9월 8일 하루마켓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이폰 규제와 금리 인상 우려 이중고에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02% 하락하면서 2,54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86% 상승하면서 9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이 미중 갈등이었습니다. 미중 갈등에 끼인 한국이죠.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급등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요소수, 비료, 그리고 철강 섹터까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반도체 그리고 아이폰 부품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미중 갈등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정쟁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중국 당국이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마라라는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영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애플 매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애플에게는 타격이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일에도 애플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도 일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부품이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화웨이 매장에 화웨이 메이트 60을 사려는 이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메이트 60에 SK 하이닉스의 부품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이런 미국 측의 주장에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미국 정부의 제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증시 맵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우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610여 개였고요. 코스피 하락 종목은 268개였습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은 860여 개였고요. 코스닥 하락 종목은 600여 개 가까이 됐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하락은 SK 하이닉스가 좀 주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4% 넘게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0.14%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55%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 내에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도 1.49%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하락세 보여주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퀀타 매트릭스 오늘 14% 급등했고요. 의료 AI 관련주이죠. 대동기어는 로봇 그리고 농기계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했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가치가 조금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5.97%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제 이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8.56%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LG 이노텍 같은 아이폰 부품주들은 오늘 3%대 하락 마감하면서 24만 4,500원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강했던 섹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오늘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섹터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요소수 관련한 이슈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이 21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다시 요소수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요소수 가격이 폭등한 게 또 원인이라고 하죠. 조비가 장 시작하자마자 점상을 보였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20%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밑에 단의 종목들도 조정을 거치고 오랜만에 상승 마감은 했지만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효성 OMB는 5% 가까운 상승, 남해화, 경농, 미래생명자원까지 양봉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장 전에 아토피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핫한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뜨겁습니다. HLB제약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오늘장 그 주인공들이었고요. 또 HK이노엔은 동아ST와 손잡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양봉을 그렸습니다. 종가 마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샤페론은 결국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면서 2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000원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동아ST와 HK이노엔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동아ST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1%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 HLB제약과 인벤티지랩까지 오늘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마지막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철강주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을 겨냥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협상 시한이 다음 달 말인데 이 뉴스 덕분에 오랜만에 또 철강주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하이스트리 상한가로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 지키면서 4,380원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금강철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3.21% 장대 양봉 보여줬고 문배철강과 넥스틸 그리고 부국철강까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철강주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슈 짚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간외 특징주도 짚어봐야겠죠. 시간외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탑5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간외에서는 철강주들이 대부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배철강, 금강철강, 신스틸, 대동스틸이 견조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오늘 조비가 20% 넘게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20% 넘게 급등했는데 또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과연 철강주들과 비료주들 테마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하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하단에 나오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될 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박수만 매니저님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네 분과 함께 저희 시간 후 이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더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철강주입니다. 이 철강주가 오랜만에 테마를 네.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반짝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지가 궁금한데 우리 뉴페이스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 철강주 오늘도 좀 약간 대부분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다음 주 흐름 어떨까요? 네, 이제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중국을 향한 이제 고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간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총이 좀 낮고 유통 비율도 적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슈팅을 좀 보이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장기간 눌려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 가격 경쟁력을 이제 손들어 두고 계속적으로 판매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관세가 붙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철강이나 조선 이런 업종들을 봤을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품질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큰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들이 이런 철강 측면에서 좀 수익선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제철 주가를 좀 보더라도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뭔가 반짝 테마성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전략 한번 짜봤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맞아요. 4%대로 하락했잖아요. 이 화웨이에서 SK 하이닉스의 부품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네. 오늘 하락세를 키워갔습니다. 대대를 이 부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문가분들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반도체 전문가 조범수 팀장님께서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삼성전자가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참 그 불미스러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 새로 나온 화웨이에서 새로 나온 휴대폰 내에서 7나노미터 칩 그리고 D램, 낸드 정확하게 D램, 낸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의 칩을 사용했다. 그게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후부터 중국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백도어 쪽으로 해서 유통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새어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상처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미중 분쟁이 결국적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보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차익 부분에서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출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D램 그리고 HBM 관련주들 이제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나 SK 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보셔도 일단 너무 이제 이전 대비해가지고 적거권 심리라는 매수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너무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어찌 보면은 바이더딥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바이더딥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쓸 때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이렇게 든든한 상황 속에서 조정이 찾아온다면은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이제 찾아온다. 그럼 그때야말로 바이더딥을 하실 타이밍이다. 지금은 아직 다만 이 큰 세계 정세의 흐름 속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접근은 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더 펼쳐지는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일시적인 악재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